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 냉각기를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뭐 최고위에서 뭐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윤계 쪽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스스로 잦아들고 없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라는 표현에 굉장히 주목을 그래요.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이제 이런 민생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런 당내 분란은 그만하자, 뭐 원팀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냉각기를 갖는 거는 냉탕 들어간 다음에 다시 온탕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10일 표결을 앞두고 그때까지만 냉각기를 갖고 11일부터 죄송합니다. 이제 요이 땅 다시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저 냉각기를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이 친윤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에서는 또 계속 이제 총을 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뒤에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특검법 가지고 이제 만지작 되네. 아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그냥 신지호 전략계획 부총장이 아예 그냥 인정하더만요. 그래야지 쌍이 맞는다. 이쪽에 냉각기? 그러면 냉각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이를 같이 가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냉각기라는 얘기는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뉴스는 계속 생산이 되니까 이 정도 휴지기를 갖고 하면 다시 뭐 해동해서 이걸 다시 렌즈에 돌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당내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당 밖에 원래 시작했었던 분들이 계속 공격하는 정도 외에는 별게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동안이지. 이게 지금 아까 3주라고 하셨는데 이제 4주 차예요. 이제 거의 한 달 돼요. 11월 5일부터니까. 이 지겹잖아요.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올 만한 게 딱히 뭐 있을 것 같지 않고. 없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막 외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이제 본래 이슈에서 저쪽으로 갔다. 거의 끝난 것 같다. 이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거로는 이제 뭐 아무런 결론 없이 그냥 넘어간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얼천님께서는 이게 10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10일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이 돼서 재표결을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인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분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가해서 일단 결론은 유보할게요.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실제 분위기는 뭐예요? 실제로 이거를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일견 조금 뭐 감정이 뭐 친한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좀 격앙이 될 수는 있어서 기자분들이 질문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본회의장에서의 그 표결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변경이 없어요. 저희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제3자 특검 추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따지고 뜯어보니까 야당이 반대하면은 재추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제3자 추천이 아니다. 이런 요소들을 보더라도 저희가 찬성할 여지가 없죠. 아예 없다. 근데 그것을 이 게시판 논란 때문에 내 기분이 너무 상해서 이거 모르겠고 내가 기분 나빠서 이거 찬성한다.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 당 의원이. 근데 그럼 한동훈 대표는 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악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그거를 뭐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하는 게 꼭 그런 의미로 모든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만약에 역으로 진짜 바꿔서 내가 이걸 특검을 통과시키고 정치적인 입지를 뭐 확보하고 반격을 하고 뭐 내 색깔을 드러내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센스를 취하는 게 용산의 일종의 압박하듯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뭐 용산을 압박하고 그래요. 그냥 이 상황이 참 유감스럽다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고 제가 제일 그 두려워하는 거는 뭐 201표, 뭐 202표 이런 식으로 막 어정쩡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 없다. 그리고 용산 압박용도 뭐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201표, 202표를 막아야 되면은 한 250표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당에서 한 절반 정도가 다 찬성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뭐 확실한 거네요.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다른 방송 뭐 지난 주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거 사주를 끌 일이냐 진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자 권력 투쟁하는 기깔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에 있었던 뭐 시절부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보십시오. 처음부터 찍어낸 게 유승민 그 자객 공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준석 네. 그런 다음에 안철수랑 나경원 네. 그다음에 또 김기현 또 뭐 본인이 김태호 공천해놓고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날리고 한동훈 또 안 쳤다가 한동훈 또 날리려고 하고 취임 첫날부터 지금 2년 반 동안 단 하루도 내부 권력 투쟁은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내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1.9 내후년 1.8 얘기하고 있고 지금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지금 다운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외환위기급이에요. 지금 소매업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 20%입니다. 지금 좀 외환위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도 권력 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김은혜 동원하고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강승규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진짜 용산 한심하다. 이러니까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이거를 네. 자기가 진짜로 제대로 지금 이거를 처리를 했느냐. 그냥 밝히면 되는데 안 밝히고 엄한 얘기 계속 하고 있다가 네. 지금 이제 뭉개는 거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냥 그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뭉개가지고 또 의혹 하나 넘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누가 봐도 신지호 전략부총장도 그랬고 지금 전략적 모호성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맞나요, 그게? 이게 지금 국민의 70%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65에서 70 정도가.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 그 민심만 받들겠다면서요. 그럼 민심이 그렇게 원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최소한 민주당께 마음에 안 들면은 본인이 안을 내든지 뭔가를 조금 진지한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좀 검사들 지긋지긋하다 제가 보기엔 진짜 네. 검사 뽑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앞으로는. 네. 이 김건희 특검을 두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맞는데 이걸 지금 이 특검을 두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냐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당에서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재표결을 하는데 표만 받고 기표소에 안 들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이제 그 뭐 이름표랑 이것만 이제 넣는다. 이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권 처리되겠죠,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이 뭐 이제 공개 투표가 되는 개별적으로 거다.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이게 본인의 권리와 본인의 양심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런 안이 나오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 이제 원내 분위기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탈표가 전혀 없는 거지. 전혀 나올 수가 없겠죠. 나올 수가 안철수 없죠. 뭐 의원 정도는 뭐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이 요번에는 반대한다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네. 뭐 그럼 진짜 한 어찌되었건. 표도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굳이 들어갔다 나올 분이 있겠느냐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법안 또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러면 4표에 해당하는 이탈표가 있었으니까 네. 조금 늘어나서 뭐 6표 보는 분도 있고 뭐 누군 통과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네. 지난번 우리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온 다음에는 안 될 거예요 했다가 조금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분위기가 네. 막 부글부글해서 이거 통과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 그 일주일 전 판단을 유지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네. 이게 그 얘기예요. 감정하고 표결은 다를 거다. 네. 예, 이게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 거냐를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물론 이제 명분이나 뭐 국민 여론이나 봐서 어떻게 특검법을 막고 있느냐라고 우리 김준일 얼천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권 존립 기반이 확 침식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야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친한 친윤 이런 거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방식이야 어쨌든지 간에 이탈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 무기표 기권 검토 이거는 검토만 하는 거겠죠? 설마? 어떻게 보세요? 뭐 심상치 않은 기류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랬는데 그냥 당명을 바꾸자 이 기회에 공산당의 힘으로 바꾸자 그냥.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표는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카드 빨간 카드나 노란 카드 딱 다 들면 공개적으로 하는 다 걸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뭘 이거를 어렵게 법을 다 바꾸죠 뭐 그러면은 그래서 만장일치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네. 이게 민주당 아니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도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깠을 겁니다 진짜. 이게 맞나요 이게 그 법을 만든 취지가 있을 거예요. 재의결을 해서 무기명으로 한다라는 거는 헌법기관 개개인이 투표를 하게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은 역풍 뭐 얼마나 더 역풍이 불어야 국민의힘이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역풍은 심상치 않을 겁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님 얼마나 지금 답답하면 이제 목이 타가지고 물을 드시겠어요 지금. 저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전제하에 무기명으로 간다 했을 때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이게 아주 우발적으로 통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예. 네. 근데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이번은 아닌데. 네. 그냥 민주당은 죽을 때까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특검법을 올릴 거예요. 왜냐면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냥 정략적으로 봐도 계속 올려서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면은 그냥 국정 마비 상태가 계속 앞으로 3년이 갈 거고 네. 선거를 봐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를 봐도 그렇고 이거가 결국은 풀어야 되는 거는 국힘이거든요. 특히 선거가 하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답답한 거는 오히려 친윤계, 친한계가 아니라 네. 중립적인 소위 말하는 이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발적으로 그냥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왜냐면은 예산안 처리도 있고 이게 애가 어쨌든 지금 예산이 우리 지역구에 좀 땡겨와야 되는데 뭐 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난번처럼. 네 표 정도? 네, 아, 4표에서 네 표. 6표 정도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것이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뭐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고 최상병 국정조사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하자라고 추진을 했고 민주당은 오케이 하겠다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 받겠다,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뭐 갑자기라기보다는 이제 이 이슈는 정쟁의 소지가 그나마 좀 적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뭐 공수처에도 수사하고 있고 군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군법원에서 지금 재판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떤 뭐 외압이 있었다거나 하는 게 소명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이거 빨리 터는 게 낫다. 물론 명분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국정조사 수사도 아니니까 네. 훨씬 범위가 적은데 좁은데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 저희가 쭉 해왔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저희가 이걸 또 거부하면 오히려 잃는 게 훨씬 많겠죠. 네. 예, 그런 판단에 따른 참여 입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최상병 특검법 원래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잠깐 유보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정조사하고 또 미진하면 또 민주당은 당연히 미진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특검하자고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최상병 특검까지 지금 처리할 만한 소화 능력이 없어요. 네. 의석수가 워낙 적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예산도 저렇게 돼 있고 예산 정국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겠죠. 예, 네. 민주당이 너무 그 의석수 거의 2배 돼가지고 저희한테 막 너무 많은 숙제를 주는데 좀 숨 쉴 틈은 주고 몰아쳐야지. 너무한다. 예. 알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받았을까요? 믿고 먹는 수선면과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아삭한 배추김치에 제철굴을 듬뿍 넣은 명품 굴김치, 생굴 겉절이, 고단백 저칼로리 국내산 장어 100%, 힘 좋은 장어를 장시간 고아낸 들깨 장어탕. 통영해인은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공지해드릴게요. 연말특집 공덕포차 공개방송.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월요일 매운맛팀과 목요일 브로맨스팀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시국을 냉엄하지만 유쾌하게 풀어주는 시사계의 4대 천왕
네 분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방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은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리는 2024 연말특집 공덕포차 공개방송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받았을까요? 들어와서 물타기 해야죠. 물타기? 네. 네. 이태원 참사도 국정조사 했잖아요. 처음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다가 국민의힘이 들어왔던 이유도 국정조사가 민주당과 야당만 하면은 다 그 메시지들이 또 언론에 나갈 테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봐도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도 그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물타기도 하고 뭐 오히려 막 유가족들한테 항의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네. 그럴 수 있느냐.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뭐 이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또 1대1로 많이 이제 다뤄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국정조사로 저는 뭐 국정조사도 찬성인데 결국은 대통령의 역에서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특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국정조사도 이제 이게 국정조사의 장점은 이게 그러니까 막 어지럽게 나왔던 그런 이제 이게 보도들이 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한 줄기로 모여가지고 좀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조망할 수 있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네. 증인들 뭐 이제 나오셔도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꽤 있을 거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대충 다 알잖아. 이미 최상병 특검 뭐 이제 여론 보면서 굉장히 어디에서 지금 딱 가로막혔는지가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에 가겠다라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모든 거에 다 반대하기엔 좀 뭐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국정조사는 찬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대응 논리를 만들겠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친인척이 대상이야. 그랬을 때 뭐 민주당이 추천을 해.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 특검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현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어쨌든 통과시켰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뭐 답답한 심정은 알겠어요. 자꾸 거부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까지야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도가 있는데. 네. 근데 이걸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게 원래 제1교섭단체와 그 외의 교섭단체가 한 명씩 하고 네. 그 2명씩 하죠. 네. 그다음에 그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변협회장 이렇게 해서 7명이 특검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버리면 네. 그래서 이제 비교섭단체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 빼고 네. 조국신당이랑 진보당이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똑같잖아요. 기존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하는 거랑.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제도를 이 다수의힘으로 바꾸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역풍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앞서고 뭐 국민 여론이 뭐 비등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꿔버리는 순간 그 명분과 어떤 여론의 힘 이런 게 사라지고 또 정쟁화가 되는 거다. 왜 네.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 오늘 뭐 허영 의원이 저희가 정치 되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서 그 많은 의석수 가지고 지금 거의 5년째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거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 역풍이 불까요? 아니, 뭐, 솔직히 꼼수죠. 제가 봐도 약간 꼼수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은요, 웬만하면 그냥 굴러간다고 봅니다. 네. 이거를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가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뭉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어차피, 테스트 베드용으로 하나 띄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의혹이 한 13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네. 이제 상사특검 아니라 뭐 김건희 특검을 하는 거 빼더라도 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테스트 베드 성격으로 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역풍은 안 불어요. 역풍은 안 본다. 역풍은 안 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역풍이 부은 게 흔적이 있어야죠. 이 상설특검이 국회 개정안 이거 변경하는 거 이미 얘기 나온 지 한 달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었나요? 그러니까 안 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해 할 뿐이에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꼼수 쓰는 거 뭐 뒤에 우리가 예산안도 얘기하겠지만은 역풍 안 붑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저쪽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이제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역풍은 없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할까요? 안 하겠죠. 네, 일단은 안 한다. 이거 위헌 소송인가 지금 네. 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나올 때까지 나는 임명 안 하겠다라는 논리로 이미 나온다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반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임명을 안 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흘 안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은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로 이제 보고 탄핵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압박을 할 텐데. 이제 뭐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적이다. 또 뭐 이 맨날 위헌적이라고 하시니까 또 그래서 헌재로 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합헌이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이제 기각되기 전까지는 네. 이걸로 좀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쉽지 쉽지 않다.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예. 상설 특검도 뭐 금방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참 뭐만 하면 탄핵으로 가는군요. 또 타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가